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정하는 주민투표 결과 원안 추진으로 결론났습니다. 거창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지만 혼탁한 주민투표 과정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지만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 등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안에서 해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랜 갈등거리인 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원안 추진으로 결론났습니다. 거창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지만 혼탁한 주민투표 과정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를 현재 장소에 짓느냐, 거창 내 이전이냐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은 현재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은 64.75%, 거창 내 이전은 35.25%로 표차는 컸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52.8%인 2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구치소를 비롯한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중단된 구치소 공사의 재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로 도약하자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결정하는 데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이제 내 편으로 시비를 따지며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투표. 하지만 과정은 혼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진압하는 듯한 폭력적인 SNS 선전물이 나돌았고 투표장에 주민을 실어나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이장에게 투표 독려 전화를 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은 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거창읍 이장단에 투표 동원 관련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흑색 선정과 색깔론까지 등장한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을 오랜 갈등의 해법으로 결정했지만 풀어야 할 또 다른 갈등도 과제로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남겼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청년들이 올해 32살인 이승백 씨는 지난 3월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시민단체인 경남결의하나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상근직을 구하거나 이제 운영할 사람이 구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건데 거기에 시나 도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10개월 동안 일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참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어 만족한다면서도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임금 인상과 근무기간 연장 등을 보완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5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장 근로나 기본수당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의 문제인데 이런 게 공적인 이런 사업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업 시행 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분들에 맞는 기업 특성이라든지 청년 적성에 맞는 교육을 준비를 해가지고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좀 배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몇 년 전부터 학력 등을 차별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채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 등 현실적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한 뒤로는 처우가 달랐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초임 기본급은 연간 2,100여만 원으로 고졸 신입사원보다 500여만 원이나 많습니다. 특히 지역의 마이스터고와 채용 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6명을 채용했는데 대졸 사원들보다 낮은 호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50여만 원, 한국남동발전은 4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을 책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큽니다. 다만 호봉 테이블은 다르지 않아 입사 후에도 군대나 대학을 나올 경우 호봉 차이는 줄어들 수 있다고 공공기관들은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대학 간 차별은 줄었지만 대졸과 고졸 공채를 따로 할 정도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직과 같이 학력 기준이 필요한 채용이라면 모를까? 일반 행정 사무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력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특단의 조치 없이 방침만 세우고 권고를 하는 것은 오래된 학력 차별을 근절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내며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인득은 11년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 대해 오는 11월 25일부터 3일 동안 국민 참여 재판을 엽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오늘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남해안에서 핵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굴 양식장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 가조도 앞바다입니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핵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적고 작황도 좋아 수확에 나선 어민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영양분 공급으로 상당히 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굴 수확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갓 따온 굴 껍데기를 분리하는 작업장도 바빠졌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자란 굴의 껍데기와 살을 쉴 새 없이 분리합니다. 첫 경매에선 핵굴 산지 가격이 지난해 수준인 10kg에 평균 8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금년에는 알이 좋아가지고 그런 대로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많이 위판이 되면 가격이 유지에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한 해 4만 톤. 이 가운데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굴은 2만 8천 톤으로 70%를 차지합니다. 일본 수출이 가격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남해안 굴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오는 25일까지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통합 추진 기본 계획안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대학 통합 추진 기본 계획안은 통합대학교 통합 시기와 특성화 전략, 유사 중부학과 통합 및 지원 방안, 캠퍼스별 대학 본부 배치,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양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동추진위원회를 연 뒤 통합계획안과 통합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진주 10월 축제 기간에 임시 개방한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진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백악기 도마뱀 화석을 포함해 희귀하고 다양한 화석을 갖춘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 개방 때 지적된 주차장 부족과 체험 프로그램 부재 등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안에 전시관을 정식 개관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하동군 주요 항포구에 부유 쓰레기가 밀려와 하동군이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동군은 최근 10일 동안 금성면 고포항에서 연막항 15km 구간에서 초목류, 폐스티로폼, 생활쓰레기 등 21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섬진강 하류 노량해협은 상류의 주암댐이 방류하면 쓰레기가 바다에 떠내려와 선박 운항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진주시 집회가 오늘 진주생활체육관에서 제40회 세계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은 흰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는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화배장 등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산청보건의료원 터에 신축한 산청군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청군 치매안심센터는 3층 규모로 상담실과 검진실, 재활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전수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10월 회의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현재 방송 중인 부마민주항쟁 4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79년 마산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면서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편집한 게 신선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 노력을 계속해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경남의 한 농협 지점엔 불안한 표정의 30대 직장인이 자신의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 2개를 급히 해지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농협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여주며 시간을 끌었고 1시간 넘는 설득과 확인 작업 끝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나 이 직장인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4일 사천체육관에서 2019 경남 서부권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엔 샘코와 SNK항공, 아미코젠 등 경남 서부 지역 유망 기업 133곳이 4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상담과 현장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은 행사장에서 구직 등록과 취업 상담은 물론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지문 적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면접과 모의 면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15곳, 주택단지 34곳, 도시공원 놀이시설 11곳 등이며 점검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놀이시설 정기점검과 안전교육, 보험 가입 여부는 물론 시설물 노후와 같은 사고 위험 요소들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